강원 동해안 지역에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릉에서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역 전파 우려가 큽니다. 도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전현직 공직자 8명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가운데 강릉 연곡의 식품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삼척 도계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강풍 경보가 내려져 시설물 관리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 30분을 기해 강원 중북부 산지와 강릉, 속초, 고성, 양양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를 강풍경보로 변경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시설물 파손이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에야 바람이 잦아져 강풍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릉에서는 지난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속출했는데 이 중 내국인 1명이 외국인 노동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의 첫 사례가 아닌지 강릉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강릉 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어제 하루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오늘은 14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선별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이번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확진자는 13명입니다. 내국인도 오늘 5명이 추가돼 모두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누적 확진자가 71명으로 러시아는 63명, 중앙아시아 국적자 8명입니다. 내국인은 어제 2명, 오늘 5명이 나왔는데 이 중 6명은 지역 주민 간 전파 등입니다. 문제는 내국인 확진자 1명이 외국인 확진자와 같은 통근버스를 타고 다닌 것으로 나타나 강릉시가 감염 경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확진자로부터 감염됐다면 지역사회 전파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공장의 통근 버스를 통해서 같이 탑승했던 우리 관내 소규모 공장의 근로자가 확진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근로자 51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처를 내리고 7명은 이젠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내국인들과 접촉이 많지 않은 러시아 언어권 노동자 800여 명은 자가 격리에 준하도록 사흘 간격으로 4차례 더 추적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6시 이전에 모여서 아마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배정받으시면은 이동을 했다가 들어오시고는 다 그 일대에 계십니다. 그 구터미널 일대가 다 숙소다 보니까 거길 벗어난 거는 없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인 만큼 지역의 할랄 음식점,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음식점 7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어서 여기는 집합 금지를 내리고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고요. 내일은 법무부 차관이 강릉을 찾아 출입국 관리 등 감염 차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아시아인 혐오 범죄를 반면 교사 삼아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자제하고 포용의 자세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강릉에서 추가로 강릉 시민 2명과 외국인 노동자 2명 등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오늘 현재 강릉 지역 신규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두대간 보전회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의 개발 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해 줄 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백두대간 보전회는 국회 환노위에 보낸 문서에서 현행법은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구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광산 개발 등 일부 행위를 예외로 두고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나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오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결과 전현직 공직자 85명이 개발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8명에게 위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투기 사태로 시작된 강원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용두사미로 일단락됐습니다. 춘천 수열에너지지구와 동석 고속철 역세권 등 도내 개발지구에 토지를 가진 공직자는 지난 1차 조사에서 8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자체 심층 조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부 요구가 있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하기는 못했습니다. 다만 8명에게는 위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과 양구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양구 역세권 인근의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농지를 취득을 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안 짓고 있다는 거죠.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다시 위반 정도를 조사해 처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조사 대상 가운데 전 양구 군수를 포함한 양구 전직 공직자 2명과 화천 현직 공무원 1명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고 차명 거래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 공직자 투기 조사의 공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현재 투기 의심 11건에 대해 공무원 12명과 LH 직원 2명, 법인 2곳, 일반인 3명 등 1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설악권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민간장학회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공익장학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1992년 설립된 속초의 한 장학회.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지금은 12억여 원의 기금으로 확장됐고 지금껏 설악권 지역 1,5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7억여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학회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창립 때부터 계속 이사장직을 맡은 A 인사가 장학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B 이사는 A 이사장이 개인 파산으로 임원 자격이 없는데도 계속 장학회를 운영하며 사적 용도로 장학회 돈을 쓰거나 가족 소유의 상가를 다른 임원들 동의 없이 사들이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대출을 받아 장학금을 줄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서 법원 경매 감정가를 웃도는 금액에 상가를 사들였다는 주장입니다. 그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상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그래요. A 이사장은 개인 파산은 면책을 받았고 이자 수익만으로는 장학회 운영이 어려워 부동산 임대 사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 포함됐지만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놓고 그다음에 해임을 걸치고 그랬어요. 그거 매일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200한 50만 원 정도 1년 전부 샀어요. 지금은 아무리 그게 못 봐도 평당에 400만 원이 넘어요.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학회는 일단 새로 이사장을 선임한 상황. 하지만 A 이사장 가족이 새로 이사로 선임된 반면 문제를 제기한 B 이사는 제명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인 장학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 양양 교육지원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학회 자체 운영에 크게 개입하기 어렵다며 새 임원진에 대한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재단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그 시기부터 다시 검토해가지고 승인 들어가고 결적사유 조회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공익재단인 만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강릉시 연곡면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력 130여 명과 장비 52대를 투입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시간 30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립식 패널 건물과 공장 안에 있던 먹태와 설비가 불에 타 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조기 하교했고 이 일대 도로가 일시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에서 산불이 나 2,000제곱미터의 산림이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인력 22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때마침 비가 내린 덕분에 2시간 반 만에 산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삼척시는 민가와 가까운 곳에서 산불이 나자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가 주부를 잡은 뒤 해제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오릅니다. 각 시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상태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민 신고제 적용 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태백시가 미취업 청년을 목공의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활용해 강원랜드 희망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목공의 전문가를 양성해 취업과 창업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취업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달 중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